야, 김치 왔다! 복도 끝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내 귀를 찔렀어요. 고등학교 2학년 교실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렸죠. 손에 든 시간표가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던 집도, 아버지의 무역회사도, 그리고 내가 다니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의 꿈도요. 지민아, 미안하다. 아빠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미국행 비행기표를 내밀었어요. 뉴저지 외곽의 한 작은 도시.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인 이 학교는 한국에서 온 전학생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8명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죠. 마치 동물원에 전시된 희귀한 동물을 보는 듯한 눈빛들이었어요. 하이, 저는 지민입니다. 완벽한 영어 발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니며 익힌 실력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그저 동양인 얼굴과 김지민이라는 이름만 보였나 봐요. 지민, 김치 아냐? 뒷자리에서 누군가 키득거렸어요. 맞다! 김치! 걔 성이 김이잖아! 교실 한쪽에서 웃음이 번져갔어요.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느라 바빴고 나는 지정된 자리로 걸어가며 뺨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급식실에서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는데 어느 테이블에서도 의자를 빼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니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쟤 정말 김치 냄새 안 나? 한국 사람들은 매일 김치만 먹는다며. 상상만 해도 역겨워. 나는 가져온 도시락을 열어보려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김치볶음밥이었는데 갑자기 부끄럽고 미안해졌어요. 그날부터 나는 점심을 거르기 시작했어요. 체육 시간은 더 지옥 같았어요. 축구를 하다가 누군가가 일부러 내 발목을 걸었고 나는 모래밭에 넘어졌죠. 일어나려는데 한 남학생이 내 머리 위로 축구공을 툭 떨어뜨렸어요. 김치킥! 김치킥!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야, 브래든. 너무 심한 거 아냐? 몇몇 아이들이 말렸지만 브래드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장난인데 뭐 김치도 좋아하잖아. 그렇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어나서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했죠.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보셨지만 나는 언제나 좋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부모님도 힘드실 텐데 내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한국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셨어요. 나는 방에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김치. 정말 내가 김치 냄새가 나나? 샤워를 더 자주 하고 향수도 뿌려봤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옷장 깊숙이 있던 태권도복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10년 동안 배웠던 태권도. 검은 띠까지 따고 전국 대회에서 입상까지 했었죠.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어요. 태권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예전에 자신감 있던 내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나는 정말로 약한 사람일까? 주먹을 꽉 쥔 채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김치라고 부르든 말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요. 나는 김지민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어요. 운동장에서 혼자 태권도 품새를 연습하며
몸을 풀었죠. 멀리서 몇몇 아이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은 뭔가 다를 거예요. 김치가 아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 다짐이 무색하게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김치, 오늘은 뭐 가져왔어? 마늘볶음밥. 브래든이 내 도시락 가방을 가리키며 씩 웃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따라 웃었죠. 나는 가방을 더 꽉 안으며 그들을 지나쳤어요. 야, 무시하네? 김치가 우리 무시해도 돼? 이번엔 브래든의 친구인 타일러가 내 앞을 막아섰어요. 키가 185cm는 좋게 되는 덩치에 어깨도 넓었죠. 미식 축구부 주전 선수였거든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타일러는 고개를 갸웃하며 일부러 더 크게 목소리를 냈어요. 뭐라고? 김치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야? 김치 플리즈? 하하! 김치 플리즈. 아이들이 따라하며 웃어댔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오, 이번엔 제대로 말하네! 그런데 김치, 너 정말 냄새 안 나? 타일러가 코를 킁킁거리며 내게 다가왔어요. 다른 아이들도 냄새 맡아봐, 냄새. 라며 소리쳤죠. 나는 가방을 가슴에 꽉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때 벨이 울렸고 아이들은 아쉬워하며 교실로 들어갔어요. 나는 복도에 혼자 남아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괴롭힘은 계속됐어요. 브래든이 내 뒤에 앉아서 계속 연필로 내 등을 쿡쿡 찔렀어요. 돌아보면 모른 척하고 선생님이 칠판에 글을 쓸 때만 찔렀죠. 김치, 집중해. 우리 수업 망치지 마. 선생님마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괴롭힘을 당하는 건 나인데 마치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지옥 같았어요.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브래든 무리가 나를 에워쌌어요. 김치, 오늘 점심 뭐야? 또 그 이상한 거 가져왔어? 브래든, 그만해. 옆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말렸어요. 제시카라는 아이였죠. 뭐가 그만해?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잖아, 맞지? 김치, 브래든이 내 어깨를 탁 쳤어요. 그 바람에 가방에서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뚜껑이 열리면서 김치볶음밥이 바닥에 흩어졌죠. 어머, 진짜 김치네. 와, 냄새 장난 아니다. 으악, 역겨워. 누가 치워?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나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밥을 주워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담아지지도 않았어요. 미안해, 지민아.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지만 나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나는 겨우 이 말만 하고는 급식실을 뛰어나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도시락이었는데 오후 체육 시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농구를 하는데 브래든이 일부러 공을 내 얼굴에 3개 던졌어요. 미안. 패스 잘못했나 봐. 코에서 피가 났어요. 보건실에 가려는데 타일러가 막아섰어요. 김치, 농구 못하면 치어리딩이나 해? 여자애들이랑 하하! 김치 치어리딩!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체육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이쪽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제발 그만해줘. 제발. 오, 김치가 애원하네. 다시 한번 해봐.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브래드는 만족한 듯 비켜섰지만 지나가면서 속삭였어요. 김치는 김치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 학교에서 까불지 마. 그날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코에 붙인 반창고가 초라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다쳤어? 라고 물어보셨지만 그냥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했어요. 다음 날에는 더 치밀한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사물함에 김치는 집에 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고 교과서에는 김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의자에는 김치 냄새가 나는 액체가 발라져 있었죠. 누가 이런 짓을? 친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하하. 브래든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증거는 없지만 누가 했는지는 뻔했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미국 역사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 내 차례가 되자 브래든이 소리쳤어요. 김치가 미국 역사를 왜 발표해? 한국 역사나 해. 브래든 조용히 해. 선생님이 제지했지만 이미 교실은 웃음바다가 됐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브래든이 김치라고 작은 소리로 계속 불렀어요. 집중이 안 됐어요. 지민 학생, 좀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민 학생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학생들 본받아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혼나는 걸까요?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나를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는 아예 급식실에 가지 않았어요. 도서관에 숨어서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배는 고팠지만 그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시카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민아,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브래든이 너무 무서워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넌 잘못한 게 없는데 브래든과 친구들이 너무 심해. 제시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그녀도 겁이 나서 공개적으로는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내가 지나가면 냄새 난다고 중얼거리거나 내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내가 앉은 자리 주변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가장 힘든 건 선생님들도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거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애들 장난이라고 치부해버렸어요. 김치. 너 정말 매일 김치만 먹어? 다른 건 안 먹어? 김치 말고 다른 이름은 없어? 김치밖에 몰라? 김치는 한국 가면 공짜야? 너네 나라에서는? 질문 공세도 지겨웠어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나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특별히 더 추웠어요. 11월 중순의 뉴저지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죠. 나는 점심시간에 도서관 대신 운동장 뒤쪽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브래든과 그 무리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였어요. 10명 정도 됐을까요? 김치, 여기 숨어 있었네. 브래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더 차갑고 더 잔인했어요. 타일러와 몇몇 아이들이 나를 에워쌌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김치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거든. 브래든이 뒤에 숨겨뒀던 것을 꺼냈어요. 그것은 김치 항아리였어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김치가 들어있는 유리 항아리였어요. 이거 너 좋아하지? 매일 먹는 거잖아. 오늘은 마음껏 먹어봐. 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고향 음식인데. 향수병 치료해줄게. 타일러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신김치 냄새가 바람에 퍼졌어요. 평소라면 고향 생각이 났을 텐데 지금은 그저 무서웠어요. 자, 먹어봐 한 입만. 정말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배 고픈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매일 우리를 냄새로 괴롭히잖아.
이제 내가 진짜 냄새를 맡아봐. 브래든이 김치를 젓가락으로 집어서 내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다른 아이들이 내 머리를 잡았어요. 먹어! 김치! 안 먹으면 얼굴에 발라버린다.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모두가 돌아봤어요. 거기 서 있는 건 이 학교에서 본 적 없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뭔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있었어요. 아, 선생님, 저희는 그냥 브래든이 당황하며 김치 항아리를 뒤로 숨겼어요. 그냥? 내가 본 건 괴롭힘이었는데.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는 정말 장난으로. 장난! 선생님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누군가를 둘러싸고 억지로 뭔가를 먹이려는 게 장난이라고! 브래든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다른 아이들도 어쩔 줄 몰라 했죠. 지금 당장 흩어져. 그리고 너희들 내 사무실로 와. 아이들이 우르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운동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나는 벤치에 혼자 남아서 아직도 떨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나는 박 선생이야. 이번에 새로운 태권도 코치지. 태권도 코치?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 학교에 태권도부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교에 태권도부를 만들려고 해서 왔어. 지민이, 너는 한국 사람이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그 아이들이 김치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내 이름표에 김지민이라고 써있고. 박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있었지만 아까 아이들을 꾸짖을 때의 카리스마도 여전히 느껴졌어요. 선생님도 한국 분이세요? 응, 한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이쪽으로 왔어. 여기 한국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박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너 태권도 해본 적 있어? 네, 한국에서 10년 정도 했어요. 검은 띠까지 땄어요. 정말? 그럼 실력이 꽤 되겠네. 혹시 태권도부에 관심 있어? 태권도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말인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태권도장이 나의 안식처였거든요. 거기서는 내가 김치가 아니라 지민이었어요. 정말 태권도부가 생겨요? 응, 학교에서 허가받았어. 다음 주부터 방과 후에 체육관에서 연습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가하고 싶어요. 좋아, 그런데 지민아, 한 가지 약속해줘. 네, 태권도는 남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고 자신감을 기르는 거지.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배우면 안 돼. 박 선생님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사실 나는 그동안 브래든들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권도를 배우면 내가 달라질 거야.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길 거야. 정말 그럴까요?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나는 박 선생님과 함께 체육관을 둘러봤어요. 텅 빈 체육관이었지만 왠지 설레었어요. 여기서 다시 태권도를 할 수 있다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 오후 4시에 여기로 와. 네, 꼭 나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브래든들이 내가 태권도를 배운다는 걸 알면 어떨까? 더 심하게 괴롭히려 하지 않을까?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학교에 태권도부가 생겼어요. 정말 지민이가 좋아하겠네. 네, 참가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내가 밝은 표정을 짓는 걸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도 있었어요. 지민아, 태권도 배우는 건 좋은데 안 다치게 조심히 해야 해. 네,
그냥 운동으로만 할게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태권도복을 꺼내서 입어봤어요. 예전보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잘 어울렸어요. 거울 앞에서 기본 동작을 몇 개 해봤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이 되자 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어요. 브레든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박 선생님이 복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걸 보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드디어 오후 4시가 됐어요. 체육관에 가보니 나 말고도 몇 명의 학생들이 더 있었어요. 대부분 아시아계 학생들이었어요. 중국계, 일본계, 그리고 한국계가 몇 명 더 있었어요. 자, 모두 모였네. 우리 태권도부를 시작해보자. 박 선생님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내가 나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태권도부에서 보낸 한 달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차 감각이 돌아왔어요. 발차기의 정확성, 품새의 우아함,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자신감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태권도의 정신까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태권도는 몸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함께 연습하는 아시아계 친구들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켄지라는 일본계 친구, 데이빗이라는 중국계 친구, 그리고 나와 같은 한국계인 수진이라는 여학생까지.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한 경험들 말이에요. 그런데 브레든과 그 무리들은 내가 태권도를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비웃었어요. 김치가 무술 배운다며? 웃기네 액션 영화나 본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명상법 덕분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나는 그들의 조롱을 들어도 그냥 지나쳤어요. 변화는 서서히 일어났어요. 먼저 내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걷는 대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목소리도 변했어요. 떨리고 작은 목소리 대신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2월 초 학교에서 다문화 축제가 열린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각 나라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였죠. 작년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나는 박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다문화 축제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일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날부터 나는 특별 연습에 들어갔어요. 방과 후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 와서도 연습했어요. 품새, 격파, 그리고 자유대령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었어요. 축제 당일이 다가왔어요. 체육관에는 전교생이 모였어요. 무대 위에서는 여러 나라의 전통 춤과 음악이 공연되고 있었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요. 다음은 한국에서 온 김지민 학생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서 내 이름이 불려졌을 때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특히 브래든이 앉은 구역에서는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흰색 도복을 입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검은 띠가 허리에 매여 있었죠. 조명이 나를 비추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태극 8장 품새를 시작했어요. 느린 동작부터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갔어요. 발차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기합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어요. 관중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품새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은 격파 시범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나무판을 들고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먼저 손날로 나무판 2개를 한 번에 부쉈어요. 쪼개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관중석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 다음은 발차기였어요. 뒤우리기로 머리 높이의 나무판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나무판이 2 동강으로 부서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지막은 회전 발차기였어요. 공중에서 540도 회전하며 발차기를 하는 고난도 기술이었죠. 무대를 가로질러 달려가서 높이 뛰어 올랐어요.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키며 발차기를 날렸어요. 발끝이 나무판을 정확히 맞췄고 판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착지와 동시에 마지막 기압을 넣었어요.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선생님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나는 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브래든이 있던 자리를 보니 그는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복도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지민,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제시카도 와서 말했어요. 지민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줄 정말 멋있었어.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울 리는 없었어요. 다음 날 브래든과 타일러가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야, 김치 어제 쇼 재미있더라. 브래든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나무판 부수는 게? 진짜 싸움은 다르거든. 타일러가 내 앞으로 다가왔어요. 키가 나보다 한 뼘은 더 컸어요. 우리랑 진짜 한번 해볼래? 나무판 상대가 아니라 사람 상대로? 나는 박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태권도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죠. 싸우고 싶지 않아. 겁나는 거지? 역시 김치는 김치야. 그때 타일러가 갑자기 내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나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났어요. 어? 안 넘어지네? 그럼 이건 어때? 이번엔 더 세게 밀었어요. 하지만 나는 중심을 잡고 서 있었어요. 태권도로 단련된 하체와 균형 감각 덕분이었죠. 재미있네. 그럼 이건? 타일러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느린 동작으로 보였어요.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니 주먹이 빗나갔어요. 뭐야? 이거? 타일러가 당황하며 다시 공격해 왔어요. 이번엔 연속으로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나는 모든 공격을 피하거나 막아냈어요. 태권도에서 배운 방어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만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타일러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노려봤어요. 이 자식이 진짜로? 타일러가 더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나는 할 수 없이 반격했어요. 손목을 잡고 몸을 돌려서 타일러를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유도에서 따온 기술이었죠. 타일러가 바닥에 넘어지자 브래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타일러! 브래든도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박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브래든과 타일러는 얼른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손을 바라봤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브래든과 타일러는 나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갔어요. 다른 아이들도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김치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변화는 확실했어요. 나는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복도를 걸었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발표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태권도부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제 다른 학생들이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였어요.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김. 더 이상 김치가 아니라 그냥 킴이었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지민이었어요. 드디어 내 진짜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브래든과 타일러는 나만 보면 피해 다녔고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12월 둘째 주 화요일 학교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체육 시간에 농구를 하는데 새로 전학 온 멕시코계 학생 카를로스가 브래든 무리에게 둘러싸였어요.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이들이 카를로스를 에워싸고 타코라며 조롱하고 있었어요. 나는 운동장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몇 달 전에 내 모습이 그대로 떠올랐거든요. 카를로스의 떨리는 어깨, 고개를 숙인 모습,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까지 모든 게 과거의 나와 똑같았어요. 체육 선생님은 여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브래든 무리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박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태권도는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맞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내가 다가가자 브래든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처럼 비웃는 표정이 아니라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전 일이 아직도 생생했나 봐요. 나는 카를로스와 브래든 사이에 섰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하지만 내 존재감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브래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타일러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브래든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걸 봤어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럴 수밖에요. 예전에 괴롭혔던 김치가 이제 자신들을 막아서고 있으니까요. 브래든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키는 나보다 컸지만 어깨나 체격은 나와 비슷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확신이 사라진 게 보였어요.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브래든을 바라봤어요.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고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무언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싸우나? 진짜 싸우는 거야? 하지만 나는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태권도는 공격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카를로스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브래든이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불안해 보였어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로 싸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카를로스가 내 뒤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스페인어였지만 뜻은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자 타일러가 개입했어요. 브래든보다 덩치가 큰 그가 나서자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태권도로 단련된 정신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타일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위협적인 자세였지만 나에게는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에 이미 경험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아이들 중 누군가가 체육 선생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어요. 아무도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상황을 묻자 아이들은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브래든과 그 무리들은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특히 아시아계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는 아예 접근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카를로스는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나에게 와서 고마움을 표했어요.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이야기하는데 어눌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에게 태권도부를 소개해 주었어요. 박 선생님도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고요. 더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내가 괴롭힘을 막아선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아이들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내 존재만으로도 괴롭힘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태권도부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시아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의 학생들도 가입하기 시작했어요. 카를로스를 시작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2, 그리고 심지어 백인 학생 1명도 들어왔어요. 박 선생님은 이런 변화를 보시며 흐뭇해 하셨어요. 태권도부가 단순한 무술 동아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에게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김치라는 별명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내 진짜 이름인 지민으로 불러주었어요. 아니면 그냥 킴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발표할 때마다 떨렸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었어요. 틀려도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태권도부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각자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카를로스는 멕시코 요리를, 켄지는 일본 문화를 나누어 주었어요. 예전에는 부끄러워했던 김치도 이제는 자랑스럽게 나누어 먹었어요. 브래든과 마주칠 때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일 뿐이었어요. 가끔 브래든의 눈에서 미안함 같은 감정이 보이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12월 말이 되자 학교에서 올해의 학생 후보를 뽑는 투표가 있었어요. 나는 후보에 오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 이름이 후보 명단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투표 결과 나는 2등을 했어요. 1등은 학생회장을 하는 4학년 선배였고 나는 그 다음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체육관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태권도부 친구들과 아시아계 학생들의 박수가 가장 컸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김치가 아니었어요.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고 함께 어울리며 당당하게 내 문화를 자랑하는 김지민이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나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에 그 위축되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 있었어요. 김치. 이제 그 단어는 나에게 모욕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운 내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김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는 6월,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부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처음 8명으로 시작했던 부원이 25명까지 늘어났어요. 백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할 것 없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기합 소리와 웃음소리는 이제 학교의 일상이 된 지 오래였어요. 박 선생님은 나를 부부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새로 들어오는 부원들을 챙기는 일이 생각보다 보람 있었어요. 특히 나처럼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어느 날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인도에서 온 프리아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첫날부터 몇몇 아이들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나와 태권도부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프리아를 감쌌어요. 말로 대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녀 곁에 있어 주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같이 다니며 그녀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했어요. 놀랍게도 괴롭힘은 일주일도 안 되어 완전히 사라졌어요. 프리아는 나에게 고마워했어요. 한국에서 온 선배가 자신을 도와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인데도 말이에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걸요. 학급에서의 내 위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반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특히 갈등이나 다툼이 있을 때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브래든과의 관계도 놀랍도록 변했어요.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볼 수 있었어요. 브래드는 자신도 사실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털어놓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왔고 어릴 때 할아버지도 비슷한 차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왜 나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브래든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분노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태권도 정신 중 하나가 바로 관용이었거든요. 그 후 브래드는 태권도부에 가입 신청을 했어요. 처음엔 다른 부원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카를로스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나는 기회를 주자고 설득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변화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브래든의 태권도부 적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다른 부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몇 달 후 브래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전학생들을 먼저 챙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나서서 말렸어요. 가해자에서 보호자로 변한 거예요. 5월 말 학교에서 다문화 이해주간이라는 특별 행사가 열렸어요. 각 나라별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였어요. 나는 태권도부와 함께 한국 문화 부스를 운영했어요. 김치,
불고기,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을 준비했고 한복도 전시했어요. 태권도 시범도 보였고 K-팝 댄스도 선보였어요. 부스는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많은 학생들이 김치를 맛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피했던 그 김치를요. 이제는 맵고 맛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백인 여학생이 김치를 먹어보고는 정말 맛있다고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롱의 대상이었던 김치가 이제는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 된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 문화부스가 가장 인기가 높았어요.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문화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6월 초 졸업반 친구들이 떠나기 전에 태권도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박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학교와 태권도부에 가져온 변화가 정말 놀랍다고, 자신도 많이 배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잃지 말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의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어머니도 이제는 한국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땅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이 그립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그립긴 하지만 이제 여기도 제 집 같다고요. 한국도 제 집이고 여기도 제 집이라고요.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어요. 이 몇 개월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김치. 처음엔 나를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 올해의 멘토상을 받았어요. 다른 학생들을 도우고 학교 분위기 개선에 기여한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관중석에서는 태권도부 친구들이 한국어로 응원해줬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상을 받고 간단한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김지민이라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저를 김치라고 불렀다고요.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김치처럼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맛있어졌다고요. 관중석에서 따뜻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다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언어를 쓴다고요. 하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김치도 여러 재료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날의 박수 소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진심 어린 박수, 따뜻한 박수였어요. 여름방학 동안 나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1년 만에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더 의젓해졌고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요. 한국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내가 한국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김치 외교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8월 말 미국으로 돌아올 때 나는 김치를 한 상자 들고 왔어요.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였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친구들과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거였어요. 공항에서 출입국 검사관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김치라고, 한국 전통 음식이라고, 맛보고 싶으면 드려도 된다고요. 검사관이 웃으며 정말 맛있다고 들었다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 뿌듯했어요. 김치가, 그리고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리고 나도 그 문화를 알리는 작은 역할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9월이 되어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이제 나는 3학년이 되었고 태권도부 부장이 되었어요. 새로 들어온 1학년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들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첫 전체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학교는 이제 정말 다문화 학교가 되었다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모범적인 학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봤어요. 1년 전에 그 위축되고 두려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김치. 이제 그 단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맛있어지는 김치처럼 나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는 김치처럼 살아갈 거예요. 때로는 맵고 자극적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문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진짜 김치가 된다는 것, 진짜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온 3학년 봄이었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태권도부 부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학생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학교 전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다문화 친구 도우미 프로그램은 이제 학교의 정식 제도가 되었어요. 새로 전학 오는 외국 출신 학생들에게 선배가 멘토로 배정되어 적응을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죠. 첫 한 달 동안은 함께 점심을 먹고 수업을 듣고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조언해 주는 거였어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문화적 배경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다양한 문화가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매월 열리는 세계 음식의 날에는 각국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전통 음식을 가져와서 나누어 먹었어요. 김치는 언제나 가장 먼저 떨어지는 인기 메뉴였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에세이를 써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많은 친구들이 어떤 주제로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나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주제가 있었어요. 바로 김치였어요. 에세이 제목은 김치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정성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어요.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예술품이다. 생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지고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이 버무려지고 긴 시간 동안 발효되어 마침내 김치가 된다. 이 과정에서 배추는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한다. 나의 지난 3년도 김치가 되어가는 과정과 같았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그저 평범한 한국 학생이었다. 새로운 환경이라는 소금물에 절여지고 차별과 편견이라는 매운 양념에 버무려지며 때로는 쓰라린 시간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는 더 강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김치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진다는 것이다. 갓 담근 김치보다 며칠,
몇 주 숙성된 김치가 더 깊은 맛을 낸다. 나도 마찬가지다. 처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 에세이를 학교 문예경연대회에 출품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에세이 일부를 낭독할 기회가 있었는데 청중들이 깊이 공감해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다른 문화권 출신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대학 입학 원서를 쓸 때도 이 에세이를 활용했어요. 여러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가 날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입학 사정관이 직접 쓴 편지였는데 내 에세이가 정말 인상 깊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라고 평가해 주셨죠. 졸업식 날 나는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3년 전 김치라고 불리며 숨어 다니던 내가 이제 전교생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변화가 새삼 놀라웠어요. 연설 제목은 우리는 모두 특별한 재료였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 전 저는 이 학교에 김치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그 이름이 부끄럽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배추 혼자서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무,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수많은 재료들이 만나야 비로소 김치가 됩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인 저 혼자서는 이 학교를 특별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브래든, 타일러, 카를로스, 프리아, 제시카. 모든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각자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브래든도 타일러도 심지어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모든 아이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치유된 것 같았어요. 졸업 후 여름 방학 동안 나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김치 스토리라는 블로그였어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공유하는 공간이었죠. 내 경험담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담았어요. 블로그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아프리카계 학생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보내왔어요. 모두가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고 서로의 이야기에 위로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김치 외교관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촬영팀이 미국까지 와서 나와 친구들을 인터뷰했어요. 박 선생님도 브래든도 카를로스도 모두 출연했어요. 특히 브래든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지민이 덕분에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다양성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지민이는 저에게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한국에서 큰 반향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고마워했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 마지막 여름 나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여러 학교를 돌며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꿈을 키우는 김치라는 제목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내 경험을 나누었어요. 한 중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왔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배, 저도 내년에 아버지 일 때문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선배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선배처럼 당당한 한국인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8월 말, 드디어 대학에 입학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버클리로 떠나기 전날 고등학교 친구들과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태권도부 후배들, 브래든과 타일러, 카를로스와 프리아까지 모두 모였어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친구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진이 들어간 앨범이었는데 맨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김지민에게, 너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사람이야. 김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소중해지는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를 썼어요. 3년 전 김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내 미국 생활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한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아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김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다른 재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맛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앞으로 대학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만날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김치가 되는 법을 배웠으니까. 대학 첫 학기, 나는 아시아계 학생회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 증진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동아리 첫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입니다. 별명은 김치예요. 처음에는 놀림을 당해서 생긴 별명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맛있는 김치가 되어가고 싶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리고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친구는 포라고 불린다고 했고 멕시코에서 온 친구는 타코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음식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어요. 경영학과 국제학을 복수 전공하며 졸업 후에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면서 문화 간 소통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고 싶어요. 제목은 당연히 김치가 된다는 것이 될 거예요. 고등학교 후배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태권도부는 여전히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고 다문화 친구 도우미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브래드는 지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카를로스는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어 멕시코계 이민자들을 도우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작은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김치. 이제 이 단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음식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김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김치가 되어 갈 거예요. 내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나 자신이 성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김치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고유한 맛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어우러져 더 풍부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보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자신만의 특별한 김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